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투자하고 있고, 그중 4억은 배당주에, 나머지는 성장주에 투자하여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3천만 원 있는 상태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남들을 제치고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저축하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것도 있었지만, 세배 레버리지 상품 때문이었습니다. 6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던 저는 저만의 돈 벌 수 있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2022년에 세배 레버리지 FNGU에 전 재산을 투자할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2년 만에 500%의 수익률과 6억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계층 이동을 해오던 수단인 부동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를 이룰 수 있는 세배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가 계층 이동하기 더 쉬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성세대가 해왔던 저축과 올바른 투자 원칙만 실천할 수가 있다면 세배 레버리 상품은 서민들이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서민들이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레버리지 상품까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한창 상승할 때는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 만들도록 부추겨 놓고서는 이제 하락해서 투자자들이 힘들다고 하니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는 것도 웃기고 투자자도 돈을 잃은 것을 정부나 금감원 탓을 하는 것도 웃깁니다. 예전에 레버리지 상품 폐지 관련 영상을 찍었을 때도 상품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에는 투자자가 돈을 잃는 이유가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그 상품이 아니라 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도 돈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투자로 없어질 돈이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로 조금 더 빨리 잃었을 뿐입니다. 투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도 돈을 법니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본인 투자 실력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을 초점을 두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 남 탓만 하면 패배자 인상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바보인 척 하면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서민들이 가난하게 되는 목적을 이루니까 말이죠. 서민들이 계층 이동을 하게 되면 자본주의와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서민들의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분명히 서민들이 살기 불편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은 규제로 인해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매물을 지금은 매수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비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는 주식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처음에 레버리지 상품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거의 못하게 막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금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레버리지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억으로 3천만 원씩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3천만 원씩 3번 하여 9천만 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남은 1천만 원은 투자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채워 1천만 원을 3천만 원을 만든 이후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돈 많은 사람들만 서울집을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상품도 돈 많은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더 촉진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게 생각하면 소액 투자자는 급하게 레버리지 투자하지 말고 한 배짜리로 투자 원칙을 만들고 목돈을 많이 만든 이후에 투자하라는 것이니 조급한 초보 투자자에게는 좋은 규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레버리지 상품에 몇천만 원 투자한다고 인생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GPT도 이 규제는 매수할 때마다 현금 3천만 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구조이고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게 만든 정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투자 원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금 유동성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아직까지는 국내 해외 개별 종목 단일 레버리지 상품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FNGU, TQQQ, 속설에도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본주의 시장을 규제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현재 규제 정도까지만 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필요 예수금을 더 높여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수 레버리지 상품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최소 예수금을 억대로 높여버리면 서민들은 평생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민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로 돈 버는 투자 원칙을 만들려고 하시고 목돈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